여보,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이혼 서류. 여기, 내 도장까지 찍어왔어. 새벽녘, 수척해진 아내 은숙의 목소리는 텅 빈 거실을 차갑게 울렸다. 해외 원정 도박으로 70억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탕진하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겨낡은 빌라에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된 강진태 사장.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평생을 순종적으로 살아온 아내가 이혼이라니. 그것도 모자라 은숙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필리핀에서 만났다는 그 여자, 로사에게 보내는 내용 증명이야. 상간녀 소송, 시작해야지. 당신이 도박으로 날린 돈, 일부라도 찾아와야 우리 아들 딸 숨이라도 쉬고 살지 않겠어? 강진태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평생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아온 아내가 아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진짜 지옥을 보게 될 것임을. 이것은 끝이 아니라 처절한 복수의 시작이었다. 경기도 외곽, 그림 같은 정원을 품은 2층짜리 전원주택. 건실한 중소기업 진태산업의 강진태 사장, 65과 그의 아내 김은숙, 62의 보금자리였다. 남들은 모두 부러워하는 삶이었다. 출가한 아들, 딸은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가정을 꾸렸고 주말이면 손주들의 재롱이 집안에 가득 찼다. 진태는 자수성가한 자신감으로 늘 어깨를 펴고 다녔고 은숙은 그런 남편을 묵묵히 내조하며 평화로운 가정을 지켜왔다. 하지만 평온은 겉모습일 뿐이었다. 균열은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몇 년 전부터 진태는 해외 사업 확장이라는 핑계로 해외 출장이 잦아졌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던 것이 점차 일주일이 멀다 하고 집을 비웠다. 그의 양복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와 함께 달콤하고도 서늘한 담배 향이 섞여났다. 은숙은 애써 모른 척했다. 평생 남편을 믿고 살아온 세월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다. 여보, 이번 출장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은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필리핀행 비행기 표를 서재에 두고 나온 진태는 순간 흠칫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다. 응, 마닐라 쪽에 새로 공장 부지 알아볼 게 있어서. 당신은 집이나 잘 보고 있어? 손주들 용돈이나 두둑이 벌어와야지.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은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늦은 밤 남편의 서재에 들어가 몰래 서랍을 뒤졌다. 서랍 깊숙한 곳, 낡은 상자 안에는 마카오, 라스베이거스, 마닐라 등 화려한 도시의 이름이 적힌 카지노 VIP 룸 출입증과 칩 교환 영수증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은숙의 손이 가늘게 떨려왔다. 남편이 벌어온다는 손주들 용돈의 출처가 피땀 어린 공장이 아니라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도박 테이블 위라는 것을 직감하는 순간이었다. 은숙은 조용히 서랍을 닫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평온했던 호수에는 이미 커다란 돌덩이가 떨어진 후였다. 진태의 도박 중독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다. 처음에는 재미삼아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본업인 회사 경영마저 뒷전으로 미룰 정도였다. 회사 재무팀장의 다급한 전화도 공장장의 하소연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짜릿한 승리의 순간과 그것을 안겨주었던 필리핀의 젊은 현지 여성 로사 생각뿐이었다. 사장님, 지금 결제하셔야 할 서류가 산더미입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알았어, 알아서 해. 나 지금 바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여성의 곁에 섞인 웃음소리. 직원들은 하나둘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 진태는 회사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법인 카드로 명품을 사로사에게 선물했고 급기야 회사의 비상 자금까지 빼돌려 도박판에 쏟아부었다. 가정은 이미 지옥이었다. 아들 38, 강민수, 이보다 못해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회사가 망해가고 있어요. 어머니 얼굴 좀 보세요. 반쪽이 되셨다고요. 하지만 진태는 적반하장이었다. 내가 뭘 안다고 짓거려.
이 회사는 내가 피땀으로 일군 거야. 내 놈들 먹여 살리느라 내 청춘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훈계질이야? 고성이 오갔고 급기야 진태는 아들의 뺨을 후려쳤다. 짝 소리와 함께 부자 사이에 정마저 산산조각 났다. 그 모습을 문밖에서 지켜보던 은숙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남편의 폭언과 폭력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돈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집안의 물건을 부수기 일쑤였다. 은숙의 몸과 마음에는 시퍼런 멍이 깊게 새겨지고 있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결국 올 것이 왔다. 진태산업은 부도를 맞았다. 무리한 자금 유용과 경영방치로 회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공장 건물에는 차압딱지가 붙었고 그림 같던 전원주택도 경매로 넘어갔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진태는 현실을 부정하며 아내에게 삿대질을 해댔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내 길을 죽여서 일이 이렇게 된 거라고. 돈 좀 더 못 구해오고 뭐 했어? 은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작은 빌라의 월세방과 수억 원의 빚뿐이었다. 하지만 진태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은숙의 퇴직금과 자식들이 몰래 쥐어준 돈까지 훔쳐 다시 필리핀으로 향했다. 이번 한 번만 성공하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며칠 후 진태는 페인몰골로 돌아왔다. 마지막 희망마저 잿더미가 된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총기가 없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험악한 인상의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다. 강진태 씨, 필리핀에서 빌려 쓴 돈 갚아야지. 이자까지 해서 5억. 일주일 준다. 사채업자들은 집안에 얼마 남지 않은 가구들을 부수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진태는 겁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다.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돈 제가 갚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은숙에게 향했다.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차갑고 단단한 표정으로 사채업자들을 마주보고 있었다. 절망의 가장 밑바닥,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은숙은 처음으로 남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사채업자들은 어이없다는 듯 은숙을 쳐다봤다. 아주머니가 무슨 돈으로? 장기라도 팔게. 비웃음이 섞인 말에도 은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통장 하나를 꺼내왔다. 이걸로는 부족하겠지만 우선 계약금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대신 조건을 하나 걸죠. 다시는 이 사람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사람의 여권 제가 맡겠습니다. 통장에는 은숙이 평생 푼푼이 모아온 비상금이 찍혀 있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결연한 태도에 사채업자들은 잠시 주춤했다. 그들은 진태의 여권을 빼앗아 은숙에게 던져주고는 일단 물러갔다. 그날 밤 진태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애원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지만 은숙의 대답은 싸늘했다. 기회. 당신은 이미 수백 번의 기회를 짓밟았어요. 이제 당신에게 줄 기회는 남아있지 않아요. 다음 날 아침, 은숙은 새벽같이 집을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법률사무소였다. 그녀는 변호사를 만나 차분하게 지난 몇 년간의 기록들을 꺼내놓았다. 진태의 도박빚 내역, 병원 진단서,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자식들의 증언까지.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철저하게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남편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현모양처 김은숙은 없었다. 자신의 인생과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칼을 빼어든 전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반격은 그렇게 고요하고도 맹렬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은숙이 법적 절차를 밟으며 반격을 준비하는 동안 필리핀에 남아있던 상간녀 로사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진태를 찾는 전화였지만 진태가 받지 않자 점점 협박성 문자로 변해갔다. 강 사장 어디 숨겼어? 당장 돈 보내지 않으면 당신 남편이 필리핀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언론에 다 터뜨릴 거야. 로사는 진태가 도박 자금을 위해 현지에서 저지른 불법적인 일들을 무기 삼아 은숙을 압박했다. 심지어 진태와 함께 찍은 민망한 사진들을 보내오기도 했다. 진태는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은숙은 달랐다. 그녀는 로사가 보내온 모든 문자 메시지와 사진들을 차곡차곡 증거로 저장했다. 두려우세요? 당신이 저지른 짓들이 세상에 알려질까 봐. 은숙의 차가운 물음에 진태는 고개를 떨궜다. 악연의 역습은 오히려 은숙에게 더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는 꼴이 되었다. 은숙은 변호사를 통해 로사에게 상간녀 소송 및 협박죄에 대한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한국의 법이 무서운 줄 모르는 로사는 코웃음을 쳤지만 은숙은 국제변호사까지 선임하며 그녀를 옥죄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진태에게 돈을 빌려줬던 또 다른 채권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진태가 아직 숨겨둔 재산이 있을 거라 믿고 밤낮으로 빌라를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하지만 그때마다 은숙이 앞을 막아섰다. 이 사람에겐 이제 갚을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모든 재산은 법적 관리하에 있으며 채권 순위에 따라 배당될 것입니다. 억울하시면 소송하세요. 그녀의 당당하고 논리적인 태도에 채권자들은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은숙은 더 이상 연약한 아내가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에 맞서 가정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이자 악연의 고리를 끊어낼 날카로운 검이었다. 이혼 조정 기일, 법원 조정실에는 무겁고 차가운 공기만이 흘렀다. 진태는 마지막까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발악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번 돈이야. 저 여자가 뭘 안다고 재산을 다 가져가? 억울해서 못 살아. 그는 자신이 피해자라도 되는 양 목소리를 높였다. 그때 은숙 측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강진태 씨, 혹시 진태산업의 지분 구조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내 회사인데 내가 모를 리가 있나.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 첫 장을 넘겼다. 서류상 진태산업의 최대 주주는 강진태 씨가 아닌 아내 김은숙 씨로 되어 있습니다. 20년 전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김은숙 씨가 친정의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해 회사 지분 60%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당시 강진태 씨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아셨겠지만 모든 법적 서류는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진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이었다. 사업 초창기, 자금난에 허덕일 때 처가에 손을 벌렸던 일, 장인어른은 자네만 믿고 돈을 줄 수는 없네? 내 딸 이름으로 지분을 넘기게 라며 조건을 걸었었다. 당시에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라고만 생각했다. 말도 안 돼. 그건 그냥 형식적인 거였어. 법은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강진태 씨에 따라서 강진태 씨가 도박으로 탕진한 돈은 엄밀히 말해 회사의 최대 주주인 김은숙 씨의 재산을 횡령한 것이 됩니다. 이혼 소송과 별개로 횡령 및 배임에 대한 형사 고소도 준비 중입니다. 순간 조정실 안에 모든 공기가 멎는 듯 했다. 이것이 은숙이 준비한 최후의 결전이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소름 돋는 1차 반전이었다. 충격에 빠진 진태 앞에서 은숙은 담담하게 숨겨왔던 진실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당신,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았어요? 당신이 20년 전 그저 명의만 빌려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진태는 사업수와는 있지만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약하고 귀가 얇아 언젠가 큰 실수를 할 놈이다. 이 지분은 내가 아니라 내 자식들을 위해 내가 주는 마지막 보험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 거라 오고요. 은숙은 아버지의 유언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바보처럼 모르는 척 살아왔을 뿐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해외로 나돌며 도박에 빠져 있을 때 남몰래 회계와 경영을 공부했다.
회사의 충직한 재무팀장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남편의 자금 유용 내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했다. 당신이 로사라는 여자와 놀아나며 회사 돈을 빼돌릴 때 나는 당신이 망가뜨린 회사를 지키기 위해 밤을 새워 일했어요. 당신이 잃어버린 거래처를 되찾기 위해 무릎 꿇고 빌었던 게 나예요. 당신이 탕진한 돈의 일부는 사실 내가 다시 채워 넣은 돈이라고요. 은숙의 울분에 찬 외침에 진태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다. 자신을 향한 아내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장인어른의 깊은 해안을 제 손으로 짓밟아버린 것이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내가 모든 것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진태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남은 재산에 대한 권리도 모두 내려놓았다. 형사고소는 은숙이 마지막 온정으로 취하해 주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몇 달 후, 은숙은 회사 이름을 근숙정밀로 바꾸고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여 회사를 안정시켰다. 아들과 딸은 어머니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김은숙이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세상에 섰다. 어느 늦은 오후, 은숙은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초라한 행색의 진태를 멀리서 보았다. 무료 급식소에서 받아온 빵을 멍하니 먹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지난날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은숙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발길을 돌렸다. 용서도 동정도 아니었다. 그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뿐이라는 무언의 확인이었다. 은숙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손녀의 영상통화였다. 할머니. 오늘 저 상 탔어요. 할머니가 사주신 책 읽고 독후감 썼는데 1등 했어요. 화면 가득 밝게 웃는 손녀의 얼굴을 보며 은숙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을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온전히 지켜낸 것이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겠지만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다. 그녀의 앞날에는 지나간 폭풍우의 흔적 대신 따스한 햇살과 희망의 여운만이 감돌고 있었다. 마주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한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강인한 여성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하고 가슴 뻥 뚫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